은퇴 후 성공하고 싶으면 동창부터 만나지 마십시오. 최근 한 은퇴 설계 전문가가 던져 큰 파장을 일으킨 말입니다. 30년, 40년 우정을 쌓아온 친구들을 끊으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는 퇴직 후 불과 1년 안에 그토록 끈끈했던 오랜 친구 모임이 와해되는 쓰라린 경험을 실제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그토록 소중했던 관계가 퇴직이라는 거대한 문 앞에서 그토록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지 그 차가운 현실의 이유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어떻게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 희망의 실마리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박선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61세가 된 그는 퇴직 후 6개월 만에 동창회는 물론이고 가장 친했던 친구 4명과의 모임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만 해도 누구보다 모임을 주도하고 밥값을 먼저 계산하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높았던 연봉은 아이들 유학 자금과 연로하신 부모님, 병원비로 대부분 녹아내렸고 막상 손에 쥔 노후 자금은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이는 결코 박선우 씨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의지하는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대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오랜만에 나간 모임 자리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하나 샀어. 작년에 넣어둔 주식이 재미 좀 봤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선우 씨의 가슴은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에게 겨우 밥값을 타서 나온 자신의 처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동안 뭘 한 걸까? 씁쓸한 자괴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한 경제 전문지의 기사에 따르면 퇴직 후 친구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무서운 감정은 바로 이 자격지심이라고 합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최진석 씨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막 64세가 된 그는 연금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었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가정 내 경제권이었습니다. 퇴직 후 모든 수입 관리를 아내가 도맡게 되면서 그는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 한 번을 잡으려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집에서 쉬는 사람이 왜 그렇게 돈 쓸 일이 많아요? 아내의 무심한 한마디가 몇 번 반복되자 최진석 씨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외부 약속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진 그를 서운해했지만 그는 차마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 후 가정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경제적 자율성이 위축되면서 외부의 소중한 사회적 관계까지 함께 무너져 내리는 또 다른 비극의 단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사람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퇴직 후 친구 관계가 멀어지는 안타까운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한 은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은 수십 년간 나를 증명해주던 회사의 간판과 월급이라는 갑옷을 벗고 맨몸의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사회적 지위라는 갑옷이 사라지니 예전에는 웃어 넘겼을 친구의 격에 없는 농담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위축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저 농담이었을 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 순간 끈끈했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골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통계가 이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이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50대 후반부터 근로소득의 유무, 사업가, 임대소득의 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지면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대한 격차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가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외롭게 지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불편한 관계에는 과감히 은퇴를 선언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 시니어 포털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체면이나 의무감 때문에 불편한 모임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칠애 때문에 나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의무감으로 참석하던 동창회나 경조사에 정중하게 불참을 알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거리 두기의 시작입니다. 둘째, 나이, 성향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친구를 끊어야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외부 활동을 해야 에너지를 얻는 외향적인 분이라면 기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삶의 큰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재충전하는 내향적인 분이라면 억지로 새로운 만남을 갖거나 과거의 관계에 연연하기보다 오히려 혼자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째, 고독력을 키워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고독력, 즉 고독을 즐기고 다루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외롭게 홀로 지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 그동안 바빠서 미뤄왔던 독서, 여행, 사색을 즐기거나 새로운 취미에 깊이 몰두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만나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시간보다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며 내면의 열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우리의 노후를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넷째, 낡은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재편해야 합니다. 과거의 직이나 재산을 기반으로 한 수직적 관계가 불편해졌다면 이제는 새로운 수평적 관계를 찾아 나설 때입니다. 지역 문화센터, 봉사활동, 종교 모임처럼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십시오. 이런 곳에서는 과거의 내가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관심사를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야말로 퇴직 후의 삶에 신선하고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실제로 한 은퇴자는 오랜 동창회를 끊은 후 용기를 내어 동네 뒷산 등산 모임에 나갔다가 인생 후반에 가장 소중한 친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서로의 재산이나 자식 자랑 대신 그날 아침에 본 들꽃 이야기와 무릎 건강에 좋은 운동법을 나눕니다. 문어발처럼 관계를 넓히는 것보다 나의 가치관과 맞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행복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결코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퇴직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지날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성장 통과도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과거의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후 인생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건강한 관계들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후반을 가득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